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가 되겠고요. 코드번호 12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5일 금요일 1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비덴트는 3.38%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냥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덴트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방송 장비용 디스플레이의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이쪽에서의 가시적인 실적이나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빗썸 코리아와 빗썸 홀딩스의 지분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 수혜주로 엮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은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SBI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이제 창투사 종목들과 움직이는데, 그런 종목들과 이제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로 연동이 돼서 주가의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또 추진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 빗썸홀딩스에 대한 지분도 34.2% 보유하고 있죠. 근데 이정훈 의장이 한 65.7%인가요? 이정훈 의장이 빗썸홀딩스에 대한 우호 지분 포함해서 65.7% 정도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분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빗썸에 대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전부터 추진을 했던 상황이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대상자가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게임 회사인 NC소프트와 넥슨, NXC, 넥슨의 지주회사죠. 이런 기업들이 거론이 되면서 올해는 이제 좀 이런 매각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해외 사모펀드 쪽에서도 이 지분을 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덴트가 빗썸의 지분을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지분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들이 가시화됐을 때 결과적으로 다른 종목과 상관없이 이 종목은 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많이 뛰다 보니까 원래 이 빗썸의 이제 지분이 한 5천억 원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이정훈 의장 65.7%의 지분을 한 5천억 원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막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게 지금 지분 가치가 1조 원 정도는 돼야 된다, 2조 원 정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조도 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넥슨 쪽으로 좀 매각이 될 듯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각 협상이 올해 3월 25일부터 특근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3월 달에는 뭔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제 그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빗썸의 몸값이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협상이 지연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협상이 또 잘 돼서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잘 된다 그러면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뭔가 이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거, 매각이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늘어지고 있는 최근에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덴트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사실상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역추세에서 정배열로 돌려놓은 전형적인 이제 배열 전환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줬었고요. 이후로는 이제 위로는 한 1,300원에서 1,500원 정도에서의 저항대를 두고, 아래로는 한 8,000원 정도에서 7,8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두면서 하나의 이런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걸 이제 돌파를 해버린 거죠, 상한가로.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시총이 한 4,500억 정도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주체가 외국인이다, 아니고요.
기관이다 아니고요. 다른 주체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세력들, 뭐 이런 이제 주체들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주가의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박스권 흐름 이후에 돌파가 된 이후에는 저는 한 1,500원대에서 1,300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고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기술적인 패턴인 거죠. 돌파 이후에 눌렀다가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거를 좀 깨고 내려갔어요. 오늘 깨고 내려갔고, 이전에도 솔직히 간당간당했고요. 간당간당했고, 제 예상과는 다르게 좀 저 구간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들이 됐는데, 뭔가 이제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가니까 사실 기술적으로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어찌됐든 그래도 자로 잰 듯이 딱 지켜주고 돌아 나갔으면 훨씬 더 좀 좋은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됐는데, 조금 이제 어긋난 거죠. 어긋나서 살짝 좀 내려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딱히 기술적으로는 크게 이야기 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디가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이제 보면 사실 뭐 다음 지지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이 가격은 좀 빠졌지만,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은 했지만 과연 변하지 않은 건 뭘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이 종목에 뭐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올라가거나 하면은 또 주가가 따라 올라가죠.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거를 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올라갈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주가가 영향을 받겠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매각인데요. 그 매각은 다소 협상이 지연되는 것뿐이지 무산된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넥슨이나 이런 데 말고도 다수의 또 이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빗썸의 지분을 사겠다 이렇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또 거기에서 비덴트가 또 주가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은 건 매각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거. 근데 변한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솔직히 가격밖에 없어요. 가격.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했고 이 비덴트의 가격이 좀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흐름이 약간 또 변했어요. 근데 변하지 않은 건 매각은 현재 진행 중이고, 매각이 됐을 때 또 비덴트는 주가는 자연스럽게 또 반응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사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크게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지금 뭐 사실 이 종목이 테마성의 종목이다 보니까는요, 뭐 이평선 지지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막 급등할 때는 5일선과 11선 정도는 지지받고 가는데, 21선에서 뭐 지지받고 61선에서 지지받고 움직이고 뭐 반등 나오고 이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디가 이제 또 바닥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 하나 이제 확인 꼭 해야 되는 거는 5일선 회복하는 거, 이거 한번 봐야 어느 정도 바닥이 좀 잡힐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5일선 밑에 있잖아요. 시세가 5일선 밑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반등이 나와도 5일선을 못 넘어가니까 이게 계속 되밀리는데, 종가상으로 5일선 위로 안착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이 좀 잡히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오늘도 5일선 밑에서 하락했고 반등이 나왔고 5일선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나 바닥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전에도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일선 밑에서 주가는 하락하고 반등 나오고 하락하고 반등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탄 뒤로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바닥이었다라는 거죠. 이 구간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으로서 지지 라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비덴트가 최근에 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때문이든 아니면 협상의 지연 때문이든 주가가 약세인 건 사실입니다. 기대했던 1,500원대와 1,300원대는 철저히 무너져 버렸고요. 거기다 뭐 시장도 안 좋아서 좀 빠진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던 주가나 기대했던 이런 지지 라인을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다음 지지 라인이 60일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5일선 위로 올라타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조심스럽게 그 구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바닥을 예상을 하면서 그 가격대를 잘 지켜주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한 13,000원, 13,500원대에 이제 저항대 이런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산 사람은 물린 거고요. 판 사람은 잘 판 게 되겠죠.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떨까요?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 매도 심리에 매물이 나오는 가격이 13,000원대하고 13,500원대가 될 겁니다. 즉 여기가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또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매물 소화해야 되는 끝판왕이 될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 자리가 이제 끝판왕이 될 거고 일봉으로 보면은 뭐 1차적으로 여기가 이제 끝판왕이 될 거고요. 위로는 여기, 그 다음에 아래로는 뭐 지지라인 깨졌으니까 이건 없애도록 하고요. 아마 이제 좀 올라갈 때 12,000원부터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끝판왕이기는 한데 올라갈 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12,000원대부터 12,000원의 1차적인 저항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000원대에서 2차적인 좀 저항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상한가를 가도 뭐 도달하기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뭐 상한가 유지하지 않는 이상은 뭐 도달하기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13,000원, 13,500원이 기술적인 최대 저항대고 그거 가기 전에 12,000원대의 1차적인 좀 저항대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12,000원대와 13,000원대의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어떠한 하나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뭐 박스권이 됐던 뭐 어떠한 이런 형태의 그런 이제 패턴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고점은 확인이 됐는데요. 저점이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당분간은 이제 5일선 회복하기 전까지는 저점을 좀 찾아서 나서는 새로운 저점이나 이런 자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저점이 좀 잡혔을 때 조심스럽게 뭐 비덴트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현재로서는 뭐 반등이 내일 나온다, 내일 모레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5일선 위로 안착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이 낙폭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보통 이제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면요, 우리가 이 낙폭 과대라고 그래서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더 밀려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추후에 분명히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반등을 위해서 저점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여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뭐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14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시황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